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무의 악마화를 막을 힘이 주얼리 보니의 각성일 수 있다는 가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와노쿠니에서 타마가 오델로판을 뒤집었듯 엘바프에서는 보니가 타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즉 보니의 나이나이 열매 각성이 주변 사람들의 꿈과 희망, 상상력에 영향을 주어 거인족의 희망인 흰색 니카의 모습으로 변신시켜 이무의 검은 돌을 흰 돌로 되돌릴 수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전개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개 정리는 일단 마지막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다 선생님은 1부와 2부의 스토리에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과 대칭 구조를 숨겨두곤 하셨습니다. 사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었죠. 이 부분은 수도 없이 이야기했기에 따로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엘바프 편은 일부의 어떤 에피소드와 유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에그에 대해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신한 오로성. 이들의 악마 같은 능력은 세계의 왕 이무의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무가 세턴성을 숙청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무가 오로성이라는 최고위 층의 구성원을 마음대로 숙청하고 새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무가 그들의 지위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지배력 아래에서 오로성들이 가진 특이하고 강력한 능력들은 이무가 부하들에게 부여한 권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에그헤드 사건입니다. 에그헤드 편소 블루볼사의 힘을 가진 오로성을 상대로 밀짚모자 일당은 도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철거인 에메트가 지금이야말로 조이보이가 말했던 여차할 때라고 판단하며 조이보이가 생전 에메트의 몸속에 매듭으로 묶어둔 조이보이의 최대치 폐양색 패기를 해방했습니다. 이 패기는 에그헤드의 온 해군들을 거의 다 기절시켰고 오로성의 변신도 강제로 해제시킨 뒤 직접 배를 타고 에그헤드에 왔던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 3명을 권력의 방으로 쫓아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이보이의 패기가 이무가 부여한 오로성의 능력을 강제로 해제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엘바프로 돌아옵니다. 이번 엘바프에서 이무는 엘바프의 거인들을 악마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선 가설대로 만약 에그에 대해서 에메트가 방출한 조이보이의 패기가 이무와 연결된 오로성의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면 태양의 신 니카이자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은 루피 역시 자신의 패기로 이무가 거인족에게 건 악마와 능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패기는 악마의 열매 능력에 대항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다 중 하나이며 특히 폐양색 패기는 능력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듯한 연출도 종종 보여주었죠. 루피의 패기가 이무의 특수한 능력에 대항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평행이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현재 엘바프 편은 일부의 여인섬 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바프, 여인섬 모두 외부 세계에 단절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강력한 전사 집단이 사는 곳입니다. 또한 여인섬은 여성 전사들만 사는 폐쇄적인 국가였고 엘바프는 거인족 전사들만 사는 국가 워렌드, 역시 외부인 출입이 엄격한 곳이죠. 두 번째, 전사라는 테마가 두 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인섬은 여성 전사의 강인함과 긍지를 보여주었다면 엘바프는 거인 전사의 용맹함과 정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밀짚모자 일당의 저격수 우솝은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는 것이 꿈이며 그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 거인족의 나라 엘바프에서 진정한 전사로 인정받는 것이죠. 이는 엘바프 편에서 전사라는 테마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질지를 암시합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주목할 것은 루피의 폐양색입니다. 일부 여인섬에서 루피는 정상결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폐양색 패기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힘의 가능성을 깨닫고 레일리에게 후련을 받기로 결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폐양색은 샤브니 제도에서 처음으로 폐양색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했을 때와 달리
여인섬에서는 자신을 도와준 마가렛 일행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분노가 태양색 패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힘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지키겠다는 루피의 마음이 형태를 갖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평행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엘바프는 루피가 패기에 있어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샤본디 제도에서 폐양색으로 처음으로 경험하고 여인섬에서 폐양색을 제대로 사용한 것처럼 샤본디 제도 평행이론 엘게에 대해서 조이보이 폐양색을 처음 경험하고 여인섬의 평행이론 엘바프에서 조이보이 폐양색을 처음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여인섬에서 루피가 처음으로 의식대로 폐양색을 사용한 것처럼 엘바프에서는 이 의지와 보호라는 폐양색 패기에 핵심적인 성격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보니의 역할입니다. 앞선 제 가설대로 와노쿠니에서 타마가 판을 뒤집었듯 엘바프에서는 보니의 나이나이 열매 각성으로 주변 사람들의 꿈과 희망, 상상력에 영향을 주어 거인족의 희망이 흰색 니카의 모습으로 변신시켜 이무의 검은 돌을 흰 돌로 되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원피스 전개를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한번 고난이 찾아오고 이후 주인공이 마지막 보스를 물리치며 게임이 끝나는 패턴이 많습니다. 즉 타마의 능력으로 백쇄적단을 아군화하며 오니가시마의 전개가 끝날 줄 알았지만 이후에도 전개는 계속된 것처럼 보니의 각성으로 이무의 악마화를 일시적으로 해제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무가 다시 악마화를 이어가며 루피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보니의 각성으로 다른 거인들을 니카화로 만들고 이무가 만든 악마화시킨 거인들과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단지 보니의 역할은 압도적으로 열쇠에서 대등하게 바꾸는 역할뿐이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 루피의 폐양색만이 악마화 해제뿐만 아니라 이무 자체를 마리조아로 돌려보내는 결정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엘바프에서 루피가 조이보이급의 패기를 이무에게서 거인족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분노로 이끌어내고 이무가 만든 악마들이 해제되는 것을 넘어 이무까지 격퇴하는 그림 말이죠. 엘바프에서 펼쳐질 거대한 전투, 거인족의 역사, 이 모든 것은 평행이론 속에 숨겨진 최종장의 거대한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엘바프에서의 경험을 통해 루피의 패기가 어떤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지, 그리고 그것이 이무와의 최종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